둘째 해설은 어째서 중간사라고 부르는가 하면, 그러면 왜 중간사라고 말하는가 하면, 상단의 두 변과는 단절된, 정말로 상단의 두 변을 벗어난 그 중간을, 그 가운데를 인정하기에 중간사와, 상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전에 이제 처음 들어올 때 그 상변과 단변 했잖아, 그죠? 상변의 견해를 제거하고 단변의 견해를 제거했잖아. 유식 저 중간학에서 상변과 단변은 뭐냐 하면 실루로 성립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데에서 단견을 제거, 저 상견을 제거해. 상견을 제거해. 그리고 명언 가립으로 있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돼? 단견을 제거한다고. 이 두 변을 제거한 것을 어떻게 돼? 중이라고 한다고, 중간. 어떤 길을 가면 반드시 중간을 가야 되잖아. 치우친다는 것은 유변하고 무변이거든. 없다는 변에 치우치거나, 뭐가 있다는 변에 치우치면 그건 중간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 중간이, 그 중도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있다는 변은 어떤 것이고, 없다는 변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없다는 것은 아예 없는 것을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면, 뭐 실로 성립되어 있는 것을 또 말하잖아. 그러니까 그 둘을 떠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실로 성립되지 않는 방법은 어떠냐? 이름으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럼 없다는 말은 어떻게 돼? 자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두 변을 떠난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들에는 실유의 자성이 없는 것을 말하기에 무자성사라고 알림하기 때문이다. 정말해서 일체 법에는 실유 있잖아. 실유로 성립되어 있는 자성이 없는 것을 말하기에 무자성사라고 알림하기 때문이다. 실유로 성립되어 있는 법이 우리가 막 정말해서 하나가 독립적으로 있으면서 그 독립적으로 있는 그 하나가 성립되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실유가 성립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의존해 있지 않고 지 혼자 그냥 독립적으로 있는 것 같이 드러나는 그걸 갖다가 실유로 성립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기가라든가 이런 것만 아직까지 많이 배우진 않았는데 가끔 가다가 스님이 한 번씩 이야기했잖아요. 연기에는 인과의 연기가 있고 연기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 연기 이러면 의존해서 의지하고 관계해서 생기는 것 이 말이 연기라는 말인데 이 말을 따지고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말이라. 어떻게 세 가지로 나누냐면 하나는 인과의 연기 이걸 나눌 수 있어. 인과의 연기. 그러니까 정말해서 봄에 그 곡식을 심으면 가을에 익잖아요. 이것이 인이 돼가지고 저것이 발생하잖아. 그죠? 불을 내면 불 타잖아. 막 헛간에. 그와도 같이 이것이 있음으로 해가 저것이 생기는 그 인과를 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정말해서 그 숙성되는 과정이 있는 인과. 숙성되는 과정이 있는 인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가 저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교도소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라고 말하지 않냐. 그건 그냥 일반적인 원인과 결과로 가는 정도지 인과는 그보다 더 깊은 이야기라. 왜 그러냐면 인과는 숙성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업이 익어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걸 말하기 때문에 더 깊은 의미다고. 그러니까 연기 이 속에서는 하나는 인이 있어가지고 연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과가 발생하는 그죠 금방 이야기했듯이 뭘 심었는데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뭐 열렸다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럼 그거는 인과의 연기를 말하는 거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 인과가 그 연기가 있고 의존 연기라는 것이 있어요. 의존 연기, 인과 연기, 의존 연기 이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의존 연기 안에 무슨 연기가 있냐면 시설 바탕에 의존된 연기가 있고 가립 연기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의존 연기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잖아요. 그죠? 정말에서 눈, 귀, 코는 사람의 의지에 있어 있잖아. 그죠? 사람이 없으면 눈, 귀, 코가 없잖아. 그럼 눈, 귀, 코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없잖아. 서로서로가 의존해 있다 이 말. 서로서로가 시설 바탕이라는 사람이라고 하는 여기에 사람의 귀, 코, 눈썹 이런 것들이 의존해 있잖아. 그걸 가지고 의존 연기라고 이렇게.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그건 인과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의존해서 있는 것이지 인과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 의존해서 있는 것이지. 그러면 금방 인과 연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설일체 유부라든지 경양부라든지 유식은 이까지만이라 여기까지라 거기까지 더 이상 없어. 인과 연에 의해 가지고 과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까지 맞게 말을 못해. 그러면 중간 자속이라든지 영성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 금방 이야기했듯이 정말에서 인과 연에 의해 가지고 숙성돼 가지고 발생하지 않더라도 있는 인과 있잖아. 연기. 그거하고 관계없이 있는 연기 있잖아. 서로 의존돼 있는 거. 정말에서 옷 이러면 옷 소매라든지 뭐 이렇게 옷의 모양이라든지 실이라든지 이건 옷이라는 이름에 의지해서 있는 거잖아. 그리고 실이라든지 소매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옷이 있을 수가 없잖아. 둘이 서로 의존해 있잖아. 그건 인을 심어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 예? 그냥 그대로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걸 보고 의존 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의존해서 있는 것들. 그걸 갖다가 의존 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말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이다. 이 부분은 이 부분 말할 수 있잖아. 그걸 의존 연기라 그거 시설 바탕에 의지한 연기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연기가 있어? 가립 연기가 있어. 가립 연기. 우리가 지금 나중에 계속 배워 나가야 되는 연기는 그 연기라. 가립 연기라는 것은 뭐냐면 이쪽하고 저쪽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쪽하고 저쪽은 뭐가 저쪽에서 이쪽을 보면 이쪽이 저쪽이잖아. 이쪽에서 저쪽을 보면 이쪽에서는 저쪽이지만 저쪽에서는 이쪽이 저쪽이잖아. 그죠? 서로가 그렇잖아. 그거는 인을 심어가지고 과가 발생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 그거는. 과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리고 또 부분에 의지해서 있는 것도 아니잖아.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 이쪽 저쪽에 어떤 부분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아까 전에 옷 소매처럼 이렇게 드러난 것이 아니거든. 그럼 그건 뭐예요? 다만 가립으로 저쪽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잖아. 또 가립으로 이쪽 이름 붙인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쪽이 있어요 없어요? 저쪽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있는데 뭐로 있어? 가립 분별로 있잖아. 네? 나중에 우리가 지금 계속 배워 나가야 되는 부분이 이런 거야. 나중에는 일체 모든 것이 이게 있지도 않는데 내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내가 나중에 알아져. 자연스럽게 충실하게 하면 전부 다 알아집니다. 그걸 말하는 거라.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얻을 수 없잖아. 그죠? 그와도 같은 거예요. 정말해서 크다 적다 이건 인과로 발생한 거 아니잖아. 의존에 있는 것도 아니라 다만 가립으로 있어. 저 사람 이쁘네? 저 사람 안 이쁘네? 이거 뭐로 있어요? 그냥 분별로 있는 거예요. 그냥 뭐가 있는 게 찾아서 있는 게 아니라 이쪽 저쪽 크다 적다 위 아래 전부 다 가립으로 있게 되잖아. 그와도 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가립으로 있거나 나중에는 의존에 있거나 이런 것들 자체가 전부 다가 어떻게 돼? 결국에는 분별 가립으로 이름 지어가지고 있게 된다라고 하거나 또 나중에 인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나중에 결국에는 분별 가립으로 있다는 걸 나중에는 알게 돼. 자연스럽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뭐야, 지금 금방 이야기했듯이 그거 인과 연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 거 있죠. 그거는 경량보하고 유보하고 유식까지라.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까 전에 경량부에는 어떤 부분이 그거 독립적인 시루가 성립돼 있다라고 했잖아. 그죠? 유식은 바깥의 배경은 없지만 마음이 그렇게 성립돼 있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 부분, 그 성립돼 있는 시루가 부분을 나눌 수 있냐라고 하면 나눌 수 없다라고 해.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왜? 시루로 성립돼 있기 때문에. 시루로 성립돼 있는 것은 구경에는 아무리 나누려고 해도 바깥 영양부에서 허공과 같이 돼 있는데 나눌 수가 없잖아. 그러면서 있다고 했잖아요. 마음 또한 아레아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성립돼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부분을 나눌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나중에 금방 우리 의존 연기라고 이렇게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자속에서는. 자속에서 의존 연기로 넘어오면 일체법은 부분이 없는 법은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떤 것이 부분이 없는 거 있잖아. 부분. 아까 전에 너무 작아서 나눌 수가 없다 그랬잖아. 나눌 수 없는 것은 부분이 없잖아. 이 부분 저 부분이 없잖아. 이면 저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면 저면이 없는 그런 법은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어떠한 법이든지 이면 저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자립으로 이제 넣어보면서 이제 그렇게 말하게 돼. 근데 그것은 또 나중에 꼭 하면서 왜 그렇게 또 말하는지를 갖다가 또 나중에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거 요거 조금 하다가 너무 한쪽에 또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힘이 들까봐 스님이 더 무서워가지고. 내가 무서워가지고. 그 다음에, 셋째는 뭐예요? 구분이잖아. 그죠? 구분. 이것을 구분하면, 무자성사라고 말하는 이것을 구분하면, 정말에서 중간 자속과 응성 둘이 있다. 이제 중간 자속이라고 말하는 파가 있고 또 중간 응성이라고 말하는 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넷째가 뭐냐면 구분한 각각의 의미 이런 뜻이거든. 그죠? 구분한 각각의 뜻을 설명한 것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분한 각각의 의미, 그 의미에는 자속사와 응성사의 종을 설명한 둘이다. 이 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학파에는 이 자속파라는 학파가 있고 응성학파가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둘이 있는데 이제 그 둘을 설명하겠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간 자속을 말하다. 중간 자속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처음에 정의, 해설, 구분, 종파의 주장 방식 이 넷이다. 이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이제 하겠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은 자의 정의가 성립된 것을 명언으로 인정하는 무자성사, 자속의 정의. 그러니까 자의 정의가 성립된 것을 명언으로 인정하는 무자성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속이라고 하는 데서는 아까 전에 시루로 성립된 것이 있다고 했어요, 없어요? 없다고 했어요. 네? 없다고 했지. 그렇지. 경량보나 유식은 그거 시루로 성립된 법이 있었잖아. 유식은 의탁이성하고 원상실성이 시루로 성립돼 있었고. 또 경량부에서는 무상의 법이 시루로 성립돼 있었잖아요. 인과 연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전부 시루로 성립되거든. 바깥에 전부 다 인과 연으로 이루어졌잖아. 그거 전부 다 시루로 성립돼 있다고 했잖아. 근데 중간 자속은 그러한 시루로 성립된 것은 없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렇지만 뭐로 성립돼 있냐? 자의 정의가 성립돼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의 정의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또 뒤에 이제 설명을 해요. 자의 정의, 자의 정의, 자상 이런 다 같은 말로 써. 둘째는 어째서 중간자속이라 부르는가 하면 삼상을 자신 쪽에서 성립된 바른 인에 의해서 실사를 파하기에 이같이 설명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삼상이라는 말은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그거 논리학에 쓰는 말이거든. 논리학에서 쓰는 말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가 뭔가를 증명을 할 때 저기 그거 우리가 먼 산에 있는 유법, 먼 산에 있는 유법 우리가 앞전에 했잖아요. 먼 산 언덕에 있는 유법, 먼 산 연기 있는 유법 이렇게 했잖아. 먼 산 연기 있는 유법, 먼 산에 연기가 나잖아요. 그곳 이런 뜻이거든. 유법, 불이 있다? 왜? 연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삼상이라고 그래. 이것을 갖춰지는 것을 삼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것이 삼상이 갖춰지면, 이것이 완벽하게 삼상이 갖춰지면 어떤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뭘 증명해? 그 먼 산에는 분명히 불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증명을 한다. 증명을 하는 그것을 인정을 해. 그죠? 삼상이 완전히 갖춰지면. 그와도 같이 자속에서는 이 삼상이 갖춰지면 어떻게 되냐? 실후로 성립되어 있는 법을 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라. 실후로 성립되어 있는 법을 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비교로 말하면 나라는 유법, 나라고 했잖아. 안 그러면 뭐 꽃이라고 하든지. 꽃이라는 유법, 나라는 유법, 실후로 성립되어 있지 않다? 실후로 성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실후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실후로 성립되어 있지 않다. 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의 정의로 성립된 하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또, 자의 정의로 성립된 서로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면 삼상이 성립돼 가지고 실후를 논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말해서 꽃이라는 유법 가정으로 꽃이라는 유법 실후로 성립되어 있지 않다. 왜? 꽃이라고 하는 실후로 성립된 하나의 법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왜? 꽃이 하나로 성립된 게 아니잖아. 부분으로 있잖아요. 부분으로 있잖아. 부분으로 있기 때문에 부분으로 있는 것이 자의 정의로 성립된 실후로 성립된 것이 하나가 아니잖아 이 말이라. 그러니까 여러 부분으로 됐으니까 실후로 성립되어 있는 하나라고 한 것이 논파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실후로 이 삼상으로 실후를 논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지금 뭔 말인지 이게 뭔 말인지 하는데 나중에 이제 조금씩 몇 번씩 들어보면 이 말이 그 말씀이 그 말이구나 이제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삼상이 성립되면 실후로 성립되어 있는 법을 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꼭 보세요. 자신 쪽에서 성립된 바른 인에 의해서 그 삼상이 성립되면 어떻게 돼? 인이 바른 인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그래 바른 인명이 성립이 되면 어떻게 돼? 실사를 파한다. 실사를 파하기에 이같이 설명하기 때문이다. 정말해서 꽃이라는 유법, 나라는 유법 있잖아. 실후로 성립되어 있지 않다. 실후로 성립된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실후로 아니면 실후로 성립된 서로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후로 성립되려면 하나로 성립돼야 되잖아요. 하나로만 있어야지만이 실후로 성립되잖아.
하나로 성립되지 않다는 것을 말하면 그 하나로 성립됐다라고 말하는 것을 파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하나로 성립돼 있지 않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성립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거든. 나가 하나로 성립돼 있지 않잖아. 너 팔다리로 다 있지, 부분으로 다 있잖아. 그죠? 그리고 꽃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로 성립돼 있지 않잖아.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지. 와도 같이 일체 모든 법 자체가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지 독립적으로 그 부분이 없는 하나가라는 것이 말이 성립이 되냐? 그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실후로 성립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걸 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그거하고 실후로 승리고 그런 의미지.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 실후로 있는데 이거 부분이 없는 실후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부분. 독립적이면서도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 우리가 아까 전에 그 경양부에서 미진을 찾아 들어가 보니까 부분이 없었잖아요. 허공하고 같아가지고 부분이 없었잖아. 면이 없었잖아. 그지? 근데 저기 자석에서는 부분이나 면이 없는 게 어딨냐. 다 면이라든지 부분이 있지. 그 부분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이 어디가 있어.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논파하는 방식이 이렇게 논파한다, 이 말이라. 예? 실후로 성립된 하나가 있지 않다, 이 말이야. 실후로 성립된 하나로가 이루어진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후로 성립된 다른 것은 있을 수 있나라고 하면 그것 또한 아니다. 왜? 실후로 성립되어 있는 다른 것으로 있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하나가 성립이 돼야 되잖아. 그죠? 하나에서 둘, 셋으로 늘어나니까. 그 하나가 성립이 안 됐잖아. 하나가 성립이 안 됐는데 많은 부분, 실후로 성립된 다른 부분 이렇게 표현하면 맞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돼? 이 삼상을 가져와가지고 실후로 논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삼상을 대비하면 자의 정의로 성립돼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라. 여러분들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그래요? 선생님, 그래도 뭔가 모르게 조금 들어보면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죠? 영 엉뚱한 말을 또 이해가 못하겠고 그런 말은 아니겠다는 몇 번 들으면 알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죠? 과도 같다, 이 말. 그래서 자의 쪽에서 성립된 바른 인에 의해서, 그리고 정말에서 바른 인이라는 것은 바른 인명에 의해서 실사를 파하기. 실사라는 것은 실후로 성립되어 있는 그 법 있잖아요. 법을 파하기에 이같이 설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후로 성립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어떤 것을 그러면 실후로 성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냐 하면 이 자석에서 실후로 성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양이 있잖아요. 뭘 보고 그러면 실후로 성립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실후 있잖아. 실후의 의미는 뭡니까?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거 궁금해야 되잖아. 그죠?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실후로 성립된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 자석에서 말하는 그 실후의 그 정도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면, 비교로 말하면, 우리가 유식에서는 바깥 대상 자체가 아예 없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드러난 것, 식에 드러난 것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자속에서는 뭐냐 하면, 유식에서는 오직 마음으로만 드러났기 때문에 바깥 대상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한 것은 없다. 그건 맞지가 않아. 왜? 이 바깥에 있는데 자꾸 없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깥에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바깥에 있어. 근데 있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있냐면 이 마음이 저쪽을 가립해서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마음이 저쪽을 가립해서 있다라고 이러는 거야. 정말에서 가립할 때 어떻게 가립하느냐? 이쪽 가립된 대상 있잖아요. 가립된 대상에게 이쪽을 인식시켜 줄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이쪽 유경 쪽에서 이 대상을 가립하고, 이 둘이 합쳐졌을 때는 이 대상이 이렇게 건설된다 이 말이라. 예? 근데 올바른 건설이다 이 말이라. 근데 이쪽에서 유경 쪽에서 가립한 것 같지 않게 드러나는 모습 있지. 지 혼자 독립적으로 있는 것처럼 아까 전에 경양부에서 말하는, 경양부에서는 내가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법이, 바깥의 법이 지 독립적으로 성립돼 있었잖아. 지 혼자 인과 연에 모여가지고 지 혼자 그거 독립적으로 성립돼 있었잖아요. 그렇게 드러났잖아. 그렇게 드러나는 그것이 시루로 성립돼 있는 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립되어 있는 것처럼 드러나면 그게 바로 시루로 성립되어 있는 그 표시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립이 돼야 돼? 이쪽에서 이름 붙여서 있게 된, 저쪽 또한 이쪽에서 이름 붙일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그런 둘이 합쳐졌을 때 이름 붙이는 거 하나 하고 이름 붙여질 대상 하나 하고 이 둘이가 딱 맞았을 때 인식되는 것은 시루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바른 인식이고 자상으로 성립되는 것이고 그걸 자상으로 성립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의 정의로 성립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립돼 있지 않고 지 혼자 있는 것처럼 있잖아. 이 대상이 지 혼자 독립적으로 있는 것처럼 드러나잖아요. 그걸 보고 시루로 성립돼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바깥에 이를 봐봐. 이런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만든 것 같아요? 아니잖아. 시루로 저쪽에서 성립되어 있는 것 같이 나한테 드러나잖아. 정말에서 저쪽에서 지가 지 입장에서 있는 것처럼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드러나는 이것은 뭐냐? 그거 보고 시루로 성립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바른 인식은 뭐냐? 이쪽에서 인식하는 힘이 있고, 정말에서 이쪽에서 유경 쪽에서 가립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가립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 또한 가립해 줄 수 있는 힘이 있고 이쪽에서 또 그런 인식하는 힘이 있고 이렇게 둘이 합쳐져야지만이 바른 인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상으로 성립돼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드러나는 이것이 있는 것이 이쪽에 힘 아무 관계 없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돼버리면 그걸 보고 뭐야? 그걸 보고 시루로 성립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에서 저쪽 대상이 우리가 여러 가지 꽃이라든가 이런 대상이 내가 인식하는 보내는 힘이 있고 저쪽에서 또한 그 모습을 보내고 이렇게 해야지 서로가 이렇게 둘이 합쳐져서 인식이 되는데 이걸 보고 바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자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시루로 인식되는 것은 뭐냐?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저쪽에서 있는 것처럼 드러나는 모습 있죠. 그것은 시루로 그걸 보고 시루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정말에서 내가 이름 붙여서 있게 된 것 같지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름 붙여서 이쪽에 유경 쪽에서 이름 붙일 수 있는 힘이 있고 저쪽 또한 나한테 인식시켜 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럴 때 자상으로 성립돼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냥 나하고 관계없이 저쪽에 우리는 늘 볼 때 저쪽에 늘 나와 관계없는 대상들이잖아. 그죠?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것은 어떻게 돼?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것은 시루로 인식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인식되는 시루로 인식되는 시루는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서 아까 전에 유식학자들은 바깥 대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마음이 전부 다 드러났다 그랬잖아. 여기서는 그렇게 마음이 드러나는 그런 시루는 없어라고 하고 그러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의 마음에서 인식하는 힘 하나 하고 저쪽에서 인식시켜 줄 수 있는 힘 하나 하고 그 둘이가 있을 때
그 둘이 딱 합쳐졌을 때 자상으로 성립돼 있는 것을 정의로 성립돼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만약에 이쪽에서 인식하는 것이 인식되기 전에 지 혼자 독립적으로 또 인식되는 것처럼 있는 그것을 보고 자상으로 그 시루로 성립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야. 조금 이해가요? 조금만 이해가면 돼. 조금만 이해가면 되지. 그 갑자기 또 많이 이해되면 또 너무 이상하잖아. 그걸 보고 이제 그 자속의 시루로 성립된 그 양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러면 시루로 저쪽에서 내가 인식한 것 같지 않고 저쪽에서 그거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되냐? 창란할 때 그렇게 인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창란할 때. 그러니까 창란이 일어날 때는 우리는 지금 창란 속에 있잖아. 그 창란 속에 있기 때문에 늘 저쪽에서 좋아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 거라. 왜? 우리한테는 늘 창란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해 없는 마음, 창란하지 않는 마음의 현현일 때는 어떠냐? 내가 저쪽에다가 이름을 붙이고 저쪽 또한 나한테 이름 붙일 수 있는 조건을 보내고 이 둘이 합쳐져서 가지고 인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자상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상은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또 뭐야? 자의 정의가 성립돼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정말해서 저쪽에서 나한테 보내는 힘이 있잖아요. 그 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내는 힘을 자의 정의가 성립돼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라. 자상으로 성립돼 있다. 그렇지만 창란하면 어떻게 돼? 시루로 성립돼 있는 것처럼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만하지. 그만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하지. 오늘 이 정도로만 해. 셋째는 이제 다음 시간에 그죠? 근데 거기서 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 자상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그러면 그거 시루로 성립돼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그러한 것은 또 없다 그래. 그러니까 명언은 이름으로 성립돼 있다라고 하고 자상 명언으로 그만 우리 배웠잖아요. 명언으로 인정한다 그랬잖아. 그걸 갖다가 명언으로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시루로 인정하지 않고 정의로 인정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한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나중에는 이제 웅성학파라든지 이런 데 올라가면 그런 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 예. 그런 거 지어내가지고 또 막 자꾸 그런 말하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해. 왜 그러냐면 웅성학파에서는 자상으로 성립돼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정의로 성립돼 있다라고 만약에 말하게 되면 시루로 성립된 것이나 똑같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착각으로 그냥 본인들이 그냥 그거 정의해가지고 있지도 않는 것을 그냥 있다라고 해가지고 만들어내서 하는 정도지 그런 건 없어라고 나중에 이제 또 올라가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래서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 경양부에서는 바깥의 법과 이 안쪽의 법이 시루로 성립돼 있다 하잖아. 유식에서는 어떻게 되냐? 그러한 것이 없고 오직 마음의 식이 현현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 잘 속에 와가지고는 그런 시루로 성립된 그런 마음은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쪽에서 가립하는 힘 하나 하고 저쪽에서 보내는 힘 하나 하고 둘이 합쳐져 가지고 인식되는 것이지. 그럼 오직 마음이 가립하고 마음이 현현돼 가지고 드러나고 이런 건 없다 그래. 그럼 어떻게 돼? 마음이 가립해 가지고 있다 그래. 여기서부터 이제 마음이 가립해서 있다라고 쓰는 거예요. 앞전에 유식까지는 뭘 했냐? 마음의 식의 현현이라고 했잖아. 식의 현현이라고 했잖아. 업식이 드러난 거다고 했잖아. 중간하게 와가지고는 어떻게 돼? 그렇지 않아. 마음이 만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만드는 정도 있잖아. 지금 마음이 만드는 정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만드는 정도가 어디냐? 가립하는, 지금 가립했잖아. 가립하는데 저쪽에서 아무것도 없으면 가립하질 못했잖아. 보내는 힘이 있었잖아요. 이쪽에서 마음이 가립하는 힘이 있고 저쪽에서 가립될 상이 있어야지만이 가립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립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근데 중간학에서는 또 올라가면 어떻게 이야기하냐? 가립 정도 이렇게 표현한다. 오직 가립 이런 뜻이라. 그러니까 정말에서 오직 유식에서는 오직 식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죠? 오직 식의 현현 이렇게 표현했잖아. 근데 더 가면 어떻게 돼? 자속에서는 가립하는데 가립하는 것이지 가립할 때 저쪽에서 보내는 힘이 없으면 가립이 안 됐잖아요. 가립할 수가 없잖아. 보내는 힘이 없으면 뭐야 저기 보내는 힘이 없이 가립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 혼자 인식이 되거나 이렇게 되니까 그거는 실효로 성립되니까 안 되잖아. 그러면 저기 그거 보내는 힘이 하나 있고 저쪽에서 뭐야 저기 또 인식될 수 있는 힘이 둘이 합쳐서 이렇게 50대 50으로 이렇게 서로가 인식이 됐는데 그 중간 응성으로 가버리면 오직 마음으로 가립 이렇게 표현한다고. 오직 마음으로. 그러니까 저 유식에서는 오직 식의 현현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죠? 오직 식의 현현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직 식이 현현이 되려면 마음이라는 것이 아리아식이라든 것이 거기서 전부 드러났잖아. 습기에서. 예. 근데 중간에 와가지고는 그런 것은 없어라고 그 하나 묻어놓고 거기서 막 드러나고 그런 것을 인정하게 되면 연기가 성립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기가 성립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오직 마음으로 이쪽 저쪽 나 누구 전부 다 환과 같이 가립한 거다 이 말. 나도 환과 같이 가립한 것이고 뭐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뭐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오직 인과 연에 의해 가지고 가립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뭘 알게 되냐? 일체가 가립일 뿐만 아니라 짓는 대로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 짓는 대로. 뭐가 본성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드러나고 이런 게 아니고 오직 내가 할 바에 따라서 부처도 되고 내가 할 바에 따라서 어떻게 돼? 지옥도 가는구나. 그렇게 완전하게 그걸 이해하게 돼. 오직 이 마음으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걸 그것도 내가 만들어서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 유식 같은 경우에는 업식이 드러나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 그 마음 하나 찾아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있지도 않고 거기서 못 빠져나와. 그래서 결국에는 중간에 중도의 길을 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거 내용 배우는 중이라. 그리고 그 내용 배우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배우는 사람은 알건 모르건 관심 자체가 갖기가 어려워. 세속 사람들은 아까 전에 봤잖아요. 뭘 지위를 올라가고 뭘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권력을 행사하고 이게 다 좋은 거로 생각하잖아. 세상에 그 고통이잖아. 그것도 모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사견이라고 하잖아. 사견. 네? 사견. 있는 것을 없다고 하거나 없는 것을 있다고 하거나 전부 다 이런 것이거든. 조물주가 있다고 하거나 거기서 막 빌거나 막 산에 가서 빌거나 들에 가서 빌거나 교회 가서 빌거나 대부분 다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잘못된 견해에 흘러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없거나 대부분 이 지구에 지금 중생들이 10만억 중생 하염없는 중생들이 있지만 그 부처님 가르침이 골수를 찾아간 사람이 그렇게 누가 있습니까? 그만큼 드물다 이 말이라. 관심조차도 못 가져요. 불교도라도 그래. 불교도라도 부처님 가르침 저 나란자 불교대학에서 전통 있죠. 그걸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날 수 없는 사람 다 표가 나. 다 선연이 있어야 돼요. 그래 안 돼.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런 건 금방 알 수 있어.
오늘은 또 이만큼 하고 또 이제 다음 시간에 하죠. 이거 오늘 이렇게 했는 거 있잖아요. 또 들어봐야 돼요. 예, 여러 차례 그 듣는 것이 싫지 않으면 또 듣고 해. 그래도 괜찮아. 예. 세상에 부르심에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현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르도 이 모습 떠오르자마자 8대 보살께서 바른 길을 보이시고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화신으로 윤회계 중생이 이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 nar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혼이 텅 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담장 두른 국토에 모든 이가 안락 생기는 바탕 관자재 이심금 교출 두발을 엮고 윤회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